토트넘 시즌 마치며 발표. 케인은 맨시티로, 손흥민은 뉴캐슬로 떠난다. 레비 회장, 감독과 주요 선수들 교체, 리빌딩 시작 손기 없는 토트넘 강등권 위기. 해리 케인은 오직 맨유 이적만을 원한다. 손흥민 절친 동료, 해리 케인의 다음 시즌 거취와 관련 연일 루머가 쏟아지는 가운데 31일, 한국 시각, 영국 일간 더선이 꽤 명쾌한 보도를 내놨다. 케인은 오직 맨유 이적만을 원하며 토트넘이 팔기를 거부할 경우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더 뛴 후 FA로 이적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은 12개월 남아있다. 올 시즌 케인은 30골을 몰아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토트넘은 8위에 머물렀다. 내년 시즌 13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할 운명이다.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간판 스트라이커로서 개인적인 영예는 모두 누렸으나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다. 1993년생, 30살이 케인이 선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일단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계획은 없어 보인다. 앨런 시어러 리그 최다골 260골에 단 48골 차 2위인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 도전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후문. 독일 일강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원하지만 이 때문에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선은 맨유가 케인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봤다. 11세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던 케인은 런던 라이벌 첼시나 아스널로 이적해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맨시티는 이미 엘링 홀란이 맹활약하고 있고 리버풀은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지 않다. 뉴캐슬은 사우디 오일머니가 있긴 하지만 한 선수에게 1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맨유가 데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에서 케인을 팔라고 설득하겠지만 만약 레비 회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케인은 남은 한 시즌을 토트넘에서 보낸 후 맨유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선은 내년 시즌 케인이 이적료 없이 FA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2. 선 밀어내고 토트넘 주전이라며? 완전 이적은 무슨 초라한 퇴장. 손흥민을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초라하게 퇴장할 예정이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31일 아르나우트 단주마는 다음 시즌 토트넘 호스퍼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주마는 토트넘에 효과가 없었다. 다음 시즌도 맴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별을 예상했다. 단주마는 지난 1월 임대 신분으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손흥민이 부진에 빠져있을 상황이라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토트넘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인 단주마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시즌 선발은 1회에 그쳤고 교체로만 그라운드를 밟았다. 풀타임 출전은 없다. 토트넘은 단주마를 임대로 품으면서 완전 영입 조항을 삽입했지만 활용하지 않고 결별의 길을 걸을 분위기다. 3. EPL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 이제는 6월 A매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다음 시즌. 부상과 슬럼프도 있었지만 다시 골 감각을 끌어올리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 손흥민은 이제 6월 A매치에서 팬들과 다시 만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양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돌연 아나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에게도 큰 악재. 그러나 손흥민은 마스크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며 벤투호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제가 갖고 있는 실력, 능력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번 월드컵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예전 컨디션을 찾지 못한 손흥민. 그러나 브라이튼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산 34명밖에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 14골에 6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는 모두 20개. 지난 시즌 24골보다는 줄었지만 부상과 월드컵 출전에 따른 체력 부담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진출도 무산되며 토트넘의 팀 재건이 불가피한 상황. 동료 케인의 이적 여부 등도 관심이지만 역대 최장수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시선은 당장 다가오는 6월 A매치를 향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납니다. 4. 학폭, 털어낸 이영하, 두산과 연봉 1.2억 계약, 손배수 노, 미안한 마음, 종합,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어낸 투수를 두산 베어스는 곧바로 불러들였다. 지각 연봉 계약이지만 지난 4개월분의 급여에 대해서도 보전해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영하, 26가 돌아온다. 두산 베어스는 31일 우한 투수 이영하와 1억 2천만 원의 2023 시즌 연봉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봉 1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삭감된 금액이다. 이영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형사 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로부터 최종 판결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 측의 피해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2021년 2월 처음 불거진 학폭 논란. 이영하는 설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 조 모씨에게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고교 동기생인 김대현, LG 트윈스과 함께 법정에 섰다. 지난해 9월 21일 이후 6차례 공판이 열렸고 원고 조 모씨는 다양한 자신의 피해를 주장했다. 문제는 피해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이영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해당 시기에 이영하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차출돼 원고와 함께 있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공판 때마다 달라진 부분이 많다. 선후 관계가 일관되지 않았다. 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 던 이영하의 말이 입증된 것이다. 2019년 17승, 다승 2위에 오르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던 이영하는 태극마크까지 달며 날아올랐다. 2020년 선발과 불펜을 오갔고 이듬해 학폭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악재 속에 내림세를 탔다. 지난해엔 6승 8패 평균자책점 4.93으로 다소 아쉬움 성적을 낸 뒤 재판이 시작되기 한 달 여전부터 1군에서 말소됐다. 시즌을 앞두고 호주 전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며 홀로 몸을 만들어 온 이영하는 미계약 보류선수로 보류선수 수당만을 받아왔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난 뒤 이영하는 두산과 계약을 마쳤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 최근 2년 성적을 고려하면 적지 않아 보이는 금액. 두산이 여전히 이영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안고 있다는 걸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악재를 털어냈고 착실히 몸을 만들었기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프로야구에선 연봉을 비활동 기간인 12월과 1월을 제외한 10개월로 나눠 지급한다. 이영하는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 두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며 마음고생을 한 이영하에 대한 두산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팀에서 해주길 바라는 기대치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선 이영하도 시즌 준비를 완벽히 해야 되는 게 제 숙제라며 실전 감각을 빼면 괜찮다. 이 부분도 다른 투수들이 개막전을 앞뒀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한 형다. 몸을 잘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고 많이 힘들었을 투수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선 이영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되돌아보고 생각해봤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9개월을 법정 공방으로 지쳐있는 이영하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계획은 없다는 뜻을 전했다.
피해자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며 나도 당시 투수 조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더 케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후배였다. 좋은 동생이었기에 그럴 생각은 없다. 고 전했다. 나아가 학폭 이슈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학교 폭력 이슈들이 많이 나온다. 직접 겪고 있지만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라며 일방적인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에게 더 모범을 보이며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믿고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해주신 분들도 있었다. 끝까지 믿어주신 우리 팀 형들과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편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나를 믿어줘서 마음에 많은 힘이 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